네, 안녕하세요. 앵콕학원 용문고 담당하고 있는 우재필 선생입니다. 네, 용문고 중간고사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어떤 시험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간고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저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앵콕학원에서 벌써 이제 온 지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지금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재필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앵콕학원 오기 전에는 밑에 서술된 것처럼 미래탐구학원에서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원장님 권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앵콕학원에 온 지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학원 강사를 한 지 벌써 17년이 됐고요. 지금 이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중간고사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내신 대비가 이제 내신 경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주요 문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문고 같은 경우에 22년도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객관식으로 시험을 냈었고요. 100% 객관식으로 시험을 내다 보니까 확실히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용문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스토리를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다시 생기면서 사실 시험 예측이 되게 어려웠는데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3번, 4번이 10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맞춘 학생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뭐 전교 1등 빼놓고는 맞춘 학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등급 컷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서술형이 없어지면서 대신 이제 객관식 24문항으로 바뀌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시험 범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수학상을 1학기 때, 수학하를 2학기 때 배웠다라고 하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수학상은 3회, 그 다음에 수학하는 1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범위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방정식까지 시험을 봤고요. 수학하에서는 집합을 시험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반 학원들에서 수업 준비할 때 사실 지금까지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2차 함수까지는 하고 내가 집합은 따로 보강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시험 대비를 했을 텐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보다는 쉬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킬러 문항도 많았고 준킬러 문항도 많았지만 이번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다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는 확실히 쉬웠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문제를 못 푸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용문고 시험은 일단 서술형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계단형 시험이었는데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때는 단원별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어디에 있는지, 준킬러 문항이 어디에 있는지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 장에 바로 킬러 문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장에서 첫 장에 있는 문제는 맞춰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막혀서 시험이 말려가지고 잘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험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나왔었습니다. 일단 다항식의 연산이나 아니면 2차 방정식 그리고 집합에서 시험이 많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준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6번과 12번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 킬러 문항은 9번과 18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뒤에 문제는 좀 찍고 이렇게 풀었어야지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뒤에 오히려 집합 문제들이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단형으로 들어가 있는, 즉 어려운 문제들을 뒤에 놨으니까 내가 이거는 나중에 풀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시험을 보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일단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등식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뭐 1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복소수의 거듭 문제 이렇게 해서 나왔었고,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연수 조건 이용해가지고 이용한 인수분해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성고에서도 재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서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풀어봤을 문제고요.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도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중근 조건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하는 거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대비를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씩은 봤던 문제인데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사실 2명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도 호소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봤을 때 조금 시험을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좀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시험이 쉬웠다라는 건 작년 기준입니다.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등급 컷은 약간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일단 좀 집합이 튀긴 하는데 일단 2차 방정식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복소수를 제외하면은 공부했던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준비를 더 잘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드리면 확실히 일단은 객관식이 100% 대신 24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시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단원 자체가 지금 기말고사 범위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시험을 보고요. 수학하에서는 명제와 절대부등식을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보통 여러 가지 부등식, 2차 함수,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여기 부분은 조금 많이 어려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보다는 확실히 기말고사가 어렵게 낼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단원 자체도 어렵고 중간 대비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럼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월 달에 되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교조례에서 지금 마플 시너지를 풀리고 있지만 부교조례에서 지금 자이스토리까지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숙제가 많긴 한데 학생들이 최대한 끝까지 해내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열심히 시켜가지고 최대한 내가 6월 달에 넘었을 때는 기출문제들 풀었을 때도 내가 금방금방 넘길 수 있게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5월 달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지만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그걸 지켜주시면 좋겠고 5월 달에 또 행사들도 많죠. 뭐 이렇게 해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좀 해이해질 수도 있고 거기다 수련회까지 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비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거기다 영문고는 시험도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상위권 같은 경우에 일단 영문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체가 모의고사를 많이 낼 겁니다. 특히 기말고사 범위는 모의고사 문항들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문항들을 많이 내면서 시험을 조금 더 난이도를 어렵게 낼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뭐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고쟁이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중하위권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개념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많이 풀어서 뭐 킬러 문항들이나 중킬러 문항들은 못 풀더라도 내가 기본 문항은 내가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겠다 라고 해서 사실 좀 등급을 받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고 내가 한 4-5문제 못 풀었어도 나머지 문제 다 풀겠다 라는 걸로 해서 전략적으로 가시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수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학원 오는 게 정말 싫고 재미없고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재밌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뿐만 아니라 저는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그러면 이 기출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학교의 기출이 어떻게 나오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시험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문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공부하겠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수업은 지금 월금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인원이 되게 적습니다. 용문고 같은 경우에. 근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월급 6시부터 10시고요. 일단 진도 자체가 지금 좀 특이합니다. 지금 수학상 3회, 수학하 1회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시던 학원에서는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대비하기가 참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면서 사실 시험 범위가 대부분의 학교들은 원해방정식까지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정과좌표나 아니면 직선해방정식, 원해방정식 여기 수업들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추가적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명제와 그 다음 절대부등식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규모의 학원들에서 내가 1대1로 수업하는 것들이 아니면 용고반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시험 대비해야 되는 단원이 아닌 다른 단원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용문고반입니다. 그래서 용문고 수업에 맞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학상이 끝났고 이제 바로 수학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문고 진도에 맞춰서 용문고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재가 많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마프 시너지 수학상 수학하루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따로 부교재로 해가지고 자히스토리를 좀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그건 조금 부교재는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5월 달엔 그렇게 해서 진도가 나갈 거고요. 6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신 대비 교재로 나갈 건데 일단 용문고에 맞는 내신 대비 교재가 따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주변 학교들 그렇게 해서 기출 모음인 방탈출 교재로 나가는데 단원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용문고 단원에 맞는 진도가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문고 기출 모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들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용문고 시험 범위에 맞춰 가지고 제작해서 지금 테스트를 매번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동안은 개념 정리 및 유형 정리를 할 거고요. 30분 정도는 일일 테스트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시간대에 숙제 검사 및 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저, 어머니 그리고 조교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 전에 매 시간 숙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숙제를 제출하고 그 숙제에서 틀렸던 문항들을 문항 번호를 적어주시면 이 클리닉 시간에 그 문항 번호에 맞춰가지고 오답 노트를 학생별 개개인별로 해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쌍둥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오답 정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개념 정리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고는 이런 문항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풀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지금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중간보다 기말이 그리고 2학기 때가 우리 아이들은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도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방학 때도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도형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함수부터 조합까지의 내용을 여름방학 때 돌리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선행으로 해서 수원을 들을 친구들은 수원을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용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사실 적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 중이고 정말 학생들 실력을 먼저 키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저를 믿어서 저한테 와서 배우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뿐만 아니라 수학 실력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재필 선생님이었습니다.